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중국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데이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 복대동 인근과 또 오송 쪽에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네. 저도 출근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길이 미끄럽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눈 내리는 모습 보셨던 분들은 참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이 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사실 뭐 눈도 좀 많이 오고 겨울 분위기도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분위기가 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는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딱 네. 좋은 기념일이니까요. 뭐 작은 선물을 준비하셔도 좋겠고요. 달콤한 케이크로 좀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선물 같은 소식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JB 보도국의 진기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하셨나요? 소식은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청주의 지역 화폐죠. 청주페이가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청주페이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사실 뭐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도 그렇고 청주페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청주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주페이는요, 청주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앱 기반의 IC 카드 형태로 휴대전화로 충전을 해서 이 카드로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편의점, 주유소, 학원,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이 신용카드가 되는 청주시 상점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이런 데서는 못 씁니다. 또 인터넷 결제나 ATM 기기도 사용은 안 됩니다. 뭐 청주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청주 지역 상점에서만 돌고 도는 이런 개념이니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카드 있죠. 청주페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청주페이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상당히 또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뭐 저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발행 시작일 기준으로 오후 3시까지 2,500여 명이 12억 원어치를 이렇게 발행받은 걸 시작을 해서요. 사흘째에 든 6천여 명이 30억 원을 사가더니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9천여 명이 37억 원어치를 발행받았습니다. 네, 네. 상당히 빠르게 팔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장점이 있으니까 그만큼 사가겠죠? 어떤 장점이 있는 거길래 그럴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센티브의 영향이 좀 큰 걸로 보입니다. 연 500만 원을 충전하는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6%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대 30만 원을 공짜로 더 쓸 수 있는 거죠. 결코 작은 혜택은 아닙니다. 네. 게다가 발행 첫날부터 선착순 6천 명에게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까지 더 줬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던 부분도 있어서 발행 첫 주에 이렇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화폐이다 보니까는 많이 좀 통용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 이제 인센티브 이것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인센티브가 세금으로 좀 충당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매년 마련해 내느냐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발행일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이 2주 동안 인센티브로만 7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2주에 7억 원이면 1년으로 확대를 하면 굉장한 액수가 될 텐데 이걸 매년 어떻게 마련해 낼지 이 효과적인 방법을 좀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물건을 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결제가 또 안 되잖아요. 네. 좀 편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던가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뭐 청주페이가 그 지역 중에는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네. 아주 굉장히 신호탄을 긍정적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앞으로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최근 들썩이고 있는 청주권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안 팔린다, 쌓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물량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지어놨는데 안
팔린다, 뭐 네. 물량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청주권 부동산 시장에서 빠르게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 전까지 물량 소진이 어려워 보였던 청주 모충동의 주거 환경 개선지구 경우에 1280세대가 최근 분량이 100% 완료, 즉 완판됐습니다. 이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프루지오에 이은 두 번째 완판인데요. 여기에 또 고질적인 물량 폭탄 지역으로 꼽혀왔었던 청주의 동남지구 단지들에서도 최근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지역 경기로 볼 때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이고요. 청약 경쟁률도 보니까 역대급이더라고요. 부동산 상승세가 뜨겁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최근 뭐 청약을 받은 한 아파트의 경우를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최근 청약을 받은 청주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특별 공급을 마치고 난 후에 하는 일반 공급에서 107세대를 모집하는데 9,500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89.5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경쟁률이냐면 앞서 이제 계약률이 100% 달성됐다라고 설명드렸던 테크노폴리스 지웰 프루지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8대 1이었거든요. 뭐 이거에 비하면 좀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물론 공급 숫자 자체가 107세대라서 좀 적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청주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역대급 경쟁률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집값도 오르고 있나 봐요. 네, 뭐 우선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12월 셋째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5%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0.08% 올랐습니다. 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게 8주 만이고요. 또 이렇게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한 경우는 4년 2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청주만 좀 떼서 보면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0.08%씩 올랐습니다. 네. 자, 청주 또 충북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집값이 지금 상승세에 탄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어떻습니까? 뭐 우선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뭐 청약 경쟁률도 높고 또 미분양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세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전문가 의견 한번 보시죠. 올라간다면 사죠. 떨어진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사죠. 근데 지금은 상향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주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뭐 사실 분양 시장도 그렇고 청약 물량도 그렇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호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시장 상황이 좀 더 돌아가는 것을 네.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우선 분양 시장의 경우에는 청주 지역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역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청주의 부동산 시장이 변하기 시작한 게 9월 무렵부터입니다. 서울이나 대전 또 천안에서 부동산을 해서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청주로 대거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청주 집값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저렴하다는 판단을 갖고 이제 몰려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주 지웰시티와 같은 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이런 단지들의 급매물들을 좀 싹쓸이해 가다시피 사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기폭제가 돼서 거래가 늘고 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미분양도 소진이 되고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네. 좀 만들어졌던 건데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누구도 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 의견 한번 보시죠. 수도권에 대한 그 주택 규제가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그리고 전국의 몇몇 그 과열 지구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청주의 주택 시장은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최근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고강도 대책을 좀 잇따라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청주의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 건데 여기에 또 주택값이 뭐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는 또 집값 변동 차이가 좀 크게 네. 나타나는 점도 분명히 보이고요. 또 아직까지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이 아직 되지 않은 물량들도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택 시장에 뛰어들 때 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주택
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성탄절이고 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내년에는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인데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총선의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뭐 아직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선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주 화요일에 14명의 후보가 우선 등록을 했던 거를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까지는 총 17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몇몇 선거구 좀 살펴볼 텐데 네. 어쩌면 본선보다 더 치열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을 좀 뚫어야만 하는 예비 후보들이 있는 이런 지역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충북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죠.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지역구는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는 당내 경선에서 윤 전 고검장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4선 현역 의원을 뚫을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제천 단양 선거구에서는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같은 당인 민주당 이후삼 현 의원에게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의 아픔을 딛고 리턴 매치 도전장을 냈습니다. 또 여기에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 여기 선거구에서는 이필용 전 음성 군수가 한때 정치적 동료였죠. 이 경대수 현 의원과의 일전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본선보다 어쩌면 더 치열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을 누가 이기느냐. 또 이런 치열한 경선을 뚫고 올라온 후보에 맞서는 상대당의 후보는 또 누가 될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경선부터가 아주 치열합니다. 자, 이제 지역에서 슬슬 선거전이 불붙고 있는데요. 지금이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는 어떤 장점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요? 네, 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을 알리는 일이잖아요. 예비 후보가 되면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또 어깨띠, 또 표지물을 착용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내년 4월 총선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현역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좀 마무리해야 되는 절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면 뭐 우선 공무원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 3월 27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뭐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야 뭐 최종적으로 후보군이 누가 될 것이다. 뭐 좀 뚜렷하게 보이게 될 텐데 뭐 아직까지 뭐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이런 물밑 후보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후보들이 어느 선거구에 어떻게 도전장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지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네. 뭐 총선의 열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더 뜨거워질 텐데요. 네. 네,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기사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청주의 한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서 7살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네. 절단됐던 맞아요. 그 사건 관련해서 좀 새롭게 추가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지난주에 그 태권도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많이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후에 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워낙 내용이 많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위반 사항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었는데 그중에 이 문제 태권도장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을 안 했다가 사고가 난 지 8일이 지나고 나서야 등록을 했다. 이런 거 전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 기억납니다. 겁니다. 네. 여기에 이 운전자 그러니까 태권도장 관장이 무면허 운전을 했었다라는 아. 점이 좀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짚어본 내용만 해도 위법 사항이 상당했는데 게다가 무면허면은 이게 면허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됐던 상태인 건가요?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즉 사고 당시에 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면허가 없었다는 것도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어린이 통학 차량 관리에 또 다른 허점이 보인다는 점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또는 태권도장 같은 시설의 등록은 뭐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 차량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경찰에 이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누구인지까지는 또 등록을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례처럼 무면허 운전을 한다던가 또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는 승합차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면허가 필요할 텐데 네. 뭐 이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고서는 또 이렇게 적발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뭐 관리 체계도 부실했고 또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현재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경찰에서는 앞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더해서 무면허 혐의를 추가를 해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물론 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네. 뭐 어찌됐건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 관리에 좀 총체적인 부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속히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아이가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뭐 친구나 연인, 뭐 가족끼리 즐거운 한때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빨간 날이니까 집에서 편안한 휴식 택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찌됐건 기쁘고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훈훈한 소식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영동군에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동전들을 17년째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 이문희 씨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사실 연말하면 기부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긴 맞아요. 하지만 이 기부라는 단어가 이게 또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부를 해오신 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또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분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네, 이문희 씨는요 충북 영동의 한 전통시장 한쪽에서 풀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풀빵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돈이랑 또 어묵값 같은 것들을 동전으로 받게 되면 바로 돼지 저금통에 넣어서 1년을 꼬박 모으는 거예요. 네. 이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모은 돈을 17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이문희 씨가 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크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소망이 17년째 꾸준한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문희 씨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려서 엄청 어렵게 컸어요. 나도 이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기부를 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돼지 저금통이에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7년째나 또 이제 기부를 이어오고 계신 건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좀 세상은 살만하구나, 무언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소식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17년 만에? 네. 네. 사실은 뭐 알려지게 된 거는 좀 전의 일이기는 한데요. 네. 사실 이문희 씨도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네. 뭐 읍사무소에 굳이 가져다 줄 수도 있었던 거를 면사무소에 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까 봐 네. 가져다 줄 정도로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씨를 알아본 한 공무원의 제보로 사실은 이 씨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부라는 게 생각은 하기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행을 곡해해서 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뭐 주제를 알아라라는 식으로 좀 막말과 폭언을 네. 일삼는 분들도 있었고 또 돼지 저금통을 훔쳐가는 일들도 아이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금통이 또 꽉 차고 이거를 전달했을 때 느껴지는 이 행복감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풀빵 장사도 또 열심히 하고 또 기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이문희 씨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제가 힘이 있어서 장사하는 날까지는 그래도 제가 준 걸로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저 풀빵이 너무나도 먹고 네. 싶어지고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맞습니다.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문희 씨께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17년간을 이어오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브리핑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 아주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국의 진기훈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새해 인사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또 한번 투데이 브리핑에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